오늘날의 로봇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이 각광받고 있죠. 로봇 수술을 안 했으면 여기 쓰면 다 저게 다 해야 된다.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까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암 치료는 조금 더 안전하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 선생님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은 로봇이 들어가서 카메라로 주변까지 다 잡으니까. 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해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몸속 좁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더 정밀한 치료가 요구될 때, 초소형 로봇 손은 인간의 손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의 소중한 목소리를 지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근 교수. 여성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 교수. 이준원 씨는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왼쪽 갑상선에 결절이 생긴 걸 확인했지만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받은 검사에서 결절이 커진 걸 발견해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때 이제 검진 항목 중에 초음파 검사했는데 갑상선 검사하다가 이제 거기서 약간 혹 같은 게 보인다 해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나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아무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사해서 다시 커졌다 해서 좀 놀랬죠, 처음에는. 갑상선 결절은 흔한 질환입니다. 그중에 혹이 만져질 정도로 티가 나는 건 극소수인데요. 약 10%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죠. 이 암이 갑상선, 요 흰 줄이 갑상선의 경계거든요. 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요 경계도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정상 조직이 있어서 안에만 이렇게 있는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 1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만 이렇게 제거하시면 충분히 수술로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신 거죠. 갑상선암은 높은 발생 빈도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 조직과 장기로 전이 되기 쉬워 1차 치료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대 안쪽으로 후두 안으로 성대를 움직이는 반해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치면 성대가 마비가 생깁니다. 목이 쉬거나 사례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생기는데 보시다시피 신경이랑 갑상선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갑상선 뒷면에 보시면 위아래로 2개씩 아주 콩알 만한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갑상선은 이제 몸의 칼슘을 조절하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인데 양쪽에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수술할 때 갑상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려서 남기고 갑상선만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흔히 알려진 갑상선암 수술은 목 앞쪽으로 긴 흉터가 남습니다. 최소 침습적인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흉터가 작아지긴 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로봇 수술은 그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귀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젊은 분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암 특히 거의 한 3분의 2가 다 80% 가까이 거의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여자분들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굉장히 미용적으로 너무 표가 나면 또 굉장히 위축되거나 사회성 위축되거나 자신감 없어지고 대면할 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나 하시면 굉장히 사실 자세히 안 들어보면 거의 모를 정도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해 공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로봇으로 정밀한 치료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로봇 팔에 달린 카메라가 수술 부위를 비추면 수술자는 수술대와 떨어진 곳에서 로봇 팔에 달린 수술 기구를 조종합니다. 시야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선명하고 병변 부위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죠.
잘 보이는 만큼 갑상선 주변의 부갑상선이나 신경 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부작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까운 부위가 아니라 이렇게 멀리 할 때는 그 훨씬 더 일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야보다 10배 이상, 10배 정도 또는 10배 이상의 확대된 시야 내시경을 화면을 보면서 그 로봇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내시경 수술을 예전에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기구들은 관절이 없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오히려 조작성이 조금 더 정밀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근데 로봇을 하면 그런 내시경 기구의 단점들을 좀 더 극복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기엔 로봇 수술이 더 좋은 점이 있다. 그보다 좀 정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변 부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암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몸속의 에너지를 교환하고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을 모두 잘라내면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죠. 다행히 병기가 초기이고 전이가 진행되지 않아 전절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암은 깨끗하게 제거됐고 살려야 되는 그 반해우두 신경이라든지 부갑상선이나 다까지 다 살려서 합병증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 다른 치료는 필요하진 않고요. 암은 수술적으로 제거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다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거 피 검사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뒤 퇴원을 앞둔 이준원 씨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절개 부위가 잘 아물고 있고 목의 붓기도 점차 가라앉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적용한 덕분에 회복 기간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피부를 가르고 가른다면서 근육을 옆으로 쫙 이렇게 벌리고 이중으로 벌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불편한 느낌이 많이 일적도 많이 생기는데 옆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차례인데요. 암이 잘 제거됐어도 재발을 막으려면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안에 튜브 꼽혀서 갖고 그것 때문에 약간 목 안에 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없고요. 뭐 일상생활 걸어 다니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그래도 이게 초음파로 갑상선하고 검사하니까 그때 하마다 이제 또 이제 걱정 반 하면서 이제 검사를 또 계속 받아야죠. 이제 별일 없게 이제 바라면서 이제 해야죠. 정시영 씨는 작년 11월에 목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갑상선을 이루는 여포 구조에 결절이 생겨 갑상선 여포성 종양 진단을 받았죠. 오른쪽이 조금 심하게 그날 따라 부었어요. 근데 뭐 항상 부었던 게 아니라 가지고 모르다가 그날 따라 딱 부어가지고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죠. 갑상선 수술은 목에 자국이 남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또 평생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주름이 안 생기면 계속 흉이 남아서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제 수술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주변 조직도 보고 하기 위해서 사실 로봇 수술을 선택한 것도 있죠. 여포성 종양은 감별이 어려운 종양으로 꼽힙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데요. 여포성 종양은 암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수술을 통해서 호국 전체를 제거해서 그 껍질을 봐야 껍질 한 명씩도 다 병리 조직 검사를 해봐야 껍질 침범 여부를 판별하지 안에 내용물을 세포로 뽑아서는 전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게 진단되면 여포성 종양으로 진단되면 다 수술을 진단적 목표로 수술을 하게 돼 있고 수술로 적출한 종양의 피막을 검사해 보니 여포암이 아닌 여포선종이었습니다. 여포성 종양의 70~80%를 차지하는 양성 종양으로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가 되죠. 하지만 갑상선 한쪽을 떼어내면서 다른 한쪽이 모든 기능을 도맡게 돼 쉽게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기가 그래서 그냥 런닝머신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한 2시간 요즘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 왔을 때 30일 그때 뒤에 했을 때보다는 이제 피로도가 많이 내려가서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1.14에서
0.86으로 한 거의 한 0.3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0.3이 다시 오른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에 남아있는 갑상선이 오른쪽에 모자란 거의 어떤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수술을 한 뒤로 떨어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오늘은 수술 전과 비슷해졌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얼추 한 반에서 한 5, 60% 정도는 약을 안 드시는 것 같고 거의 한 90% 가까이 기능을 다 남아있는 게 다 하는 것 같고 한 원래 기능의 7, 80% 정도 하면 조금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적응하는 게 달라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로봇 수술 덕분에 정시영 씨는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흉터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고 부기가 있었던 목은 매끈해졌죠. 환자 입장에서 외형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더 좀 잘 됐었고 안에 이제 점검하는 부분도 사실 사람 눈으로 이제 봐서 없는 거랑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옆에 다 찍으면서 봤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없다고 확실히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해주시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의료용 로봇은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와 오해과, 비뇨기과 등 수술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수술법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로봇 수술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지만 정교한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활발한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 치료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외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거의 배 안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과에서 이러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술용 로봇들이 계속 발전되고 개발되고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러한 수술, 우리가 실제 개복 수술에서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많이 대세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복강경 수술조차도 이후에는 로봇 수술이 대세가 되는 시절이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청아한 악기 소리로 채워진 한 연습실. 색소폰 연주를 즐기는 김규호 씨는 하마터면 행복한 일상을 잃을 뻔했습니다. 재작년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혀뿌리 쪽에서 암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장하고 위하고 내시경 검사하니까 위 처음에 딱 삽입할 때 그 병원 의사가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 중은 하기 전에는 뭐 술 먹으러도 자주 다니고 저거 다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혀뿌리는 손을 넣어서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도입된 후론 많은 것이 바뀌었죠. 정상적으로 뭐 거의 다 알아봤어요. 먹는 것도 잘 먹는 거 매운 거 빼고는 다 먹습니다. 후유증이 줄고 회복 기간이 많이 단축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암 있었던 부위가 이게 하얗게 보이는 여기 부위가 혀뿌리 쪽에 암 있었던 부위인데 지금은 보면 이제 이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피부로 상피로 덮여 있고 점막으로 덮이고 그리고 혈관이 다 자세로 와서 형체가 다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수술하시고는 조금 여기가 다 안 나와서 방광 치료 받고 하셨으니까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피부가 정상적으로 덮이면서 여기는 이제 정상이고 암 재버렸기 때문에. 먹고 숨쉬고 말하는 기관에 생기는 두경부암은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내시경과 로봇 수술이 개발되기 전까진 흉터가 크게 남고 언어 장애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했죠. 혀뿌리 쪽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꺾이는 90도 꺾이는 뒤쪽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닿기 어렵기 때문에 저쪽을 수술하려면 이제 목을 많이 떼서 혀를 통째로 하고 입 전체를 턱뼈 밑으로 빼든지 턱을 가르든지 뼈를 따라서 가르든지 입술을 자르고 가르든지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하면 입안으로 특별한 절개 없이 입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암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로봇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수술하기 환자분들이 후유증이 조금 많이 생기는 거였는데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된 게 확인돼 외형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로봇 수술로 목의 절개를 최소화한 덕분에 흉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런 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이런 것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상처도 적게 나고 그래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막 로봇 수술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교수님 하자는 대로 저는 응했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확실히 후유증은 덜한 것 같아요. 안에 그 회복기도 빠르고요. 건강을 회복한 후로 김기호 씨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아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건강해야 가능한 일들이었죠. 로봇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처음에 한 3개월은 말하는 게 많이 어두웠거든요. 어두웠어. 그런데 만약에 턱까지 이렇게 절제하고 목을 이만큼 반 이상 절제했다 하면은 그거보다 더 심하지 않았겠냐. 이젠 건강을 챙기고 여가도 즐기면서 남은 시간을 무탈하게 보내보려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만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 사랑합니다, 내버지.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고마워요. 복부 수술할 때 처음에 다 개복해서 수술했던 것을 지금 초기에 구멍만 뚫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이 나왔을 때 굳이 뭐 배 열어서 하면 잘 되는데 왜 내시경을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지만 어느덧 뭐 10년, 20년 지나면서 지금은 다 모두가 내시경을 당연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봇도 지금은 그런 그 과도기를 좀 지나서 당연히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수술하는 기구 중에 하나의 그냥 도구적인 요소로서 다양하게 더 응용이 될 거라고. 생리통은 월경을 하는 여성 대부분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증상의 강도는 다르지만 서주연 씨는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통증이 심한 편에 속했죠. 평소에 생리통이 있긴 있는데 2018년도나 2020년도의 통증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기에 힘들 정도로의 고통이었습니다. 매달 통증에 시달릴 수는 없어 검사를 받아본 결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난소 기형종과 난소 자궁 내막증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자궁 자체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자궁은 이 등 쪽으로 해서 후굴이 돼 있어요. 보통 경우에는 배 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궁이 아마도 장하고 유착이 심하게 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생리할 때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종양인 난소 기형종과 자궁 밖으로 이동한 자궁 내막 조직이 다른 기관에 유착되면서 생리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워낙에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 자궁 내막 조직들이요. 그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 쪽, 그러니까 골반 강내, 그러니까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생리를 하게 돼요. 생리는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염증 반응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쪽에 흉터가 남게 되죠. 흉터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쪽에 유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궁과 난소는 여성의 생애 주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초경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완경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신체 변화를 책임지죠. 그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치료가 요구되는데요. 배에 구멍을 내 로봇 팔을 접근시켰습니다. 자궁 양쪽으로 혹이 있고 자궁은 직장과 붙어있는 상태였죠. 혹은 제거하고 자궁과 직장은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 생리혈이 복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궁이 정상적인 모양을 되찾아가면 지긋지긋한 생리통과도 작별할 수 있죠. 로봇 팔에는 관절이 있어 사람의 손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이어갑니다. 양쪽 난소의 기능을 보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상적인 난소의 파괴 없이. 그러려면 출혈이 적어야 돼요. 아무래도 로봇 수술은 섬세하게 그 병변 조직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아주 작은 그 피줄조차도 다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량도 매우 적고 난소 손상도 그만큼 적은 것 같아요. 먼저 자궁과 직장을 떼어냅니다. 자궁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난소 기형종도 제거합니다. 난소 기형종은 난소 안에 잠복하는 원시 남포세포가 혼자 분화되어 개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물혹과 다르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크기가 커져 꼬일 확률도 높아지죠. 난소가 꼬이면 심한 통증이 반복되고 몸 안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 난소를 많이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수술을 이어나갔고 생각처럼 이제 계획했던 만큼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리통도 많이 없어질 거고요. 앞으로 임신하는 데도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은 국내 여성 생식기암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박정혜 씨는 2년 전 부정출혈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열을 너무 많이 하고 밑이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됐다고 해야 되겠죠.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해서 이제 암인 것 같다. 제가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라.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임파선으로 전이가 진행돼 항암 치료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 치료한 게 벌써 재작년 9월이네요. 네, 벌써. 그땐 되게 좀 암담했었는데, 그렇죠? 그 후 작년 7월 수술을 받았죠. 처음 오셔가지고 찍었던 PET-CT예요. 보면은 자궁경부에도 커다란 덩어리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수술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게 이 임파선에 전이가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때 수술하기가 좀 꺼려지는 경우였고요. 6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로봇 수술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암을 제거했습니다. 합병증도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자궁경부암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게요. 방광 쪽으로 가는 신경을 잘 살려줘야 돼요. 아니 그게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방광 기능이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임파선 절제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배에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것도 많이 좀 방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박정혜 씨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암에 이어 수술까지 긴 치료 기간을 잘 이겨냈죠. 처음에 진단했을 때 3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럭키하고. 저는 병원에 오래 못 있는 성격이라 그냥 복강하면 일주일 입원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 3일, 제가 3일 있다가 퇴원했으니까 3일 만에. 근데 저는 하여튼 로봇 수술도 잘한 것 같고 항암도 잘 맞았어, 잘 된 것 같고. 지금 일단 제 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가 저는 중요하니까.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잘 보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의료기술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을 막을 순 없지만 한층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순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 그리고 개복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적은 출혈 그리고 그 수술하는 부위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의 손상 정도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발전이 앞으로 수년 이내에 올 것 같고요. 그 수술로 인해서 환자들한테 좀 더 안전하고 또 의사한테는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